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면 추가 제재와 함께 연합훈련을 전면 재개할 수 있다고 아미베라 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이른바 스몰 딜을 제안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으로 임명된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시위는 비핵화 협상은 물론 북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Seems like we're in a worse place than we are. Doing a nuclear test, additional missile tests, long-range missile tests, are going to make dialogue and discussion much harder. 또 이런 실험 재개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도 훨씬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시사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재개를 감행할 경우 미국은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would guess the next step would be to go to the UN to look at additional sanctions. I also would urge the president, if the North Koreans were to do nuclear tests, that we should resume our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South Koreans. 베라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시련은 장기 과제라며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런 만큼 완전한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가 담긴 빅딜 속에 스몰 딜을 추구한다면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That again could be some small sanctions relief or resump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return for dismantling some of the nuclear sites. 다만 제재 완화나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경제적 혜택이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앞으로 몇 주간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미국의 다음 단계와 주한미군 준비태세 검토를 위한 의회 차원의 청문회를 곧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안보리 외교 관계자가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히며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미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언론 성명 초안을 만들면서 대북결의 2397호 28항에서 언급한 이른바 가역 조항 반영 의사를 밝혔다고 전한 한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안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활동, 제재 회피, 위협적인 도발 행위를 계속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한국 언론에서 언급한 안보리 결의 2397호 28항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 관련 조치들은 강화, 수정, 유예 혹은 제거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국가 경제 규모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기록은 11년째인데 북한은 전체 인구 중 군인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가 2일 발표한 2019 세계 군비 지출과 무기 수출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GDP 대비 군비 지출 분야와 인구 대비 군인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해마다 발표되는데 이번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통계의 평균값을 도출했습니다. 북한은 연평균 국내 총생산 GDP의 23.3%를 군비에 지출해 오만의 12.4%, 이스라엘 9.4%보다 높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연평균 4.2%로 16위, 한국은 2.6%로 45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전체 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인구 2,460만 명 가운데 연평균 116만 명, 4.7%가 군인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인 숫자만으로는 203만 명인 중국, 141만 명인 인도, 137만 명인 미국에 이어 4위입니다. 한국은 66만 명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전체 수출 중 무기 부문 비중의 11년간 평균값은 3.4%, 무기 수입 부문 비중은 1.9%로 나타났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3일 VOA에 이번 자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핵 경제 병진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에서도 경제보다는 상당한 재원을
군비에 투자해왔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o spend 24% of its GDP on the military is just really an incredible. I mean, he's withholding 24% of the economy from producing things for the people in order to cover the costs of the military. 북한이 핵경제 병진 정책에서 경제 건설에 집중하는 노선을 취한 2018년 이후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2018년 이후의 군비 지출 현황이 나와야 북한의 경제 공약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된 이후 북한의 주력 상품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새로운 품목들이 수출 목록에 등장했습니다. 일부 품목은 과거보다 수출이 수십 배 이상 늘었지만 이 북한의 외환안을 타개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5년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 6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종이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수출액은 2년 후인 2017년 약 59만 7천 달러로 9배가량 늘었는데 이듬해인 2018년엔 2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3년 사이 수출액이 약 30배 증가한 겁니다. 다른 비제재 품목의 대중 수출액도 제재 이후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종이를 비롯해 장난감, 가죽 제품, 신발, 광학기기 등이 북한의 신생 수출품이 됐습니다. 장난감의 경우 2015년 47만 달러에서 지난해 수출액 716만 달러로 올라섰고 신발은 21만 달러에서 3년 만에 484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또 손목시계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총 6,889만 달러어치가 중국으로 수출됐는데 2016년까지만 해도 이 액수가 0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섬유 제품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북한이 대체품을 동원해 외화벌이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o watches are not sanctioned, either the imports or the exports. So the North Korean entrepreneurs, I suspect, maybe state enterprises, are taking advantage. 북한이 새로운 품목을 이용해 제재 회피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제재 이전까지 기록했던 연 20억 달러 수출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억 5천만 달러로 2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베트남 당국에 체포돼 억류된 탈북민 13명의 신변 안정 확보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3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는 일부 관리들을 포함한 미 외교관들이 베트남 당국이 붙잡고 있던 이들 탈북민이 강제 북송될 것을 우려해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해당 탈북민의 현재 거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3명 모두 안전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해당 보도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현재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군 당국이 러시아 내 한국 전쟁 미군 실종자의 사망 당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대변인은 VOA에 미러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위원회 기술 협상이 최근 러시아에서 개최돼 러시아 당국과 미군 실종자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기록 보관소에 한국 전쟁 참전 미군 실종자의 사망 당시 정황과 배경이 담긴 336건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러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위원회는 1992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해 설립됐으며 미국은 러시아 측에 위원회 협의를 정례화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선전용 도시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최상희 연구위원은 2일 서울에서 열린 2020년 북한 신년사 도시 주거 분양 분석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평양 여명거리 조성 사업과 삼지연군 개발 사업, 원산 갈마 해안지구 건설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북한이 기존에는 평양 위주의 지역 개발에 집중했다면 최근 들어선 지역 개발에 관심을 보이며 만포나 강계시 등의 도시가 새롭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통일연구원 정은희 박사는 북한의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발전에 대한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기존에는 내부 자원을 통한 자력갱생을 강조했다면 현재는 외부 자원을 도입한 개방을 통한 자력갱생을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